바뀌었나? 네.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거죠. 네. 볼까요? 한 발 물러선 한동훈, 내가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나? 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만 보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막 7, 8번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안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다 얘기를 했죠. 이 질문 하루에 한 번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 해당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나?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아니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네. 분명히 다시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대답이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 한동훈 위원장도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취지구나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본 건 최창현 교수님. 네. 난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죠. 그건 네. 팩트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뭐 사태 관련 이런 여러 얘기들은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국민의 여러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이 부분은 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형태가 됐건 사과가 됐건 유감이 됐건 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들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뭐 사퇴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해프닝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봉합이 됐잖아요. 봉합이라는 게 뭡니까? 이 터짐을 꼭 꿰매는 거 아니에요. 꿰매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다고요. 네. 근데 그 봉합의 현장 자체도 화재 현장이었고 그것도 어떤 뭐 앞으로 그런 뭐 모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이 적어도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이 어깨를 치면서 신뢰를 표시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야말로 상하관계의 그런 그 외관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봉합이 됐다고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건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저 기자들이 저렇게 질문하니까 말을 상당히 아끼더라고요. 네. 진짜 뭐 꽤 여러 번 질문을 하던데 계속 같은 대답이에요. 네.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쯤 되면은 원래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다른 편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 트집을 잡히지 않을 만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입장의 변화가 없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대통령과의 갈등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봉합이라는 건 항상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을 하나씩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비대위원을 세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윤 대통령과의 갈등 상황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 네. 그래서 이게 봉합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터질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 목소리를 내긴 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아끼는 건 결국 갈등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사람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었죠.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제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 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런 김경률 비대위원 등에 대한 사퇴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내 입장이 변한 게 없다는 얘기다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장성호 교수님, 네. 나는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상의 스탠스를 가고 있다. 그렇게 최상의 봅니다. 스탠스다. 예. 뭐 당장 사퇴를 한다면 네. 비대위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지금 비대위원장의 목적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정치 선전 프로파간다의 일종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앰비규어스라는 네.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고 그걸 끌고 갈 수 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현상 유지가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함정 몰카라고 공작이라고 정의를 하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과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한다면 이게 극단적인 분열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총선에 필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스탠스는 현상 유지 차원이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뭐지 하면서 네. 지지층을 끌고 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나를 딱 명확하게 선을 긋기에는 그러면 이제 한쪽에 다시 또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애매해 보이지만 요것도 지고 약간 요것도 지고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더 베스트 대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한동훈 위원장 일단 볼 때는 약간 좀 입장이 바뀌는 거야? 결이 좀 달라지는 건가? 말을 다시 주워 담는 거지 뭐지? 싶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촉구 김경률 도이치모터스 언급하며 돌연 야당 비판입니다. 어제 비대위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대위회의에서 사실 이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김경률 비대위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다 이미 해결이 된 건데 이거 다시 꺼내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 한겨레가 이렇게 썼습니다. 못 낮춘 김경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더 나올 게 없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돌연 야비판과 네, 몸 낮춘 김경률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지금 기사가 나온 거죠. 김상일 위원님. 네. 김경률 위원의 스탠스는 그럼 뭡니까? 근데요, 정치는 뭐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국민의 그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뭐냐? 국민이 결정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런 스탠스가 국민의 지지 박수를 받고 국민의 결정이 우리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스탠스입니까? 저거는 좀 약간 안타까운 스탠스죠. 안타까운. 국민들이 더 볼 베스트가 때는. 아니라 안타까운 스탠스다.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저러는지 뻔히 알잖아요. 아, 좀 난감하구나. 어? 그리고 뭐 이해는 좀 가요. 왜냐하면 그 용산에서 뭔가 할 것처럼 좀 꿈틀꿈틀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그냥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이해해 줄 부분은 조금은 있지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 저런 스탠스에 박수 쳐줄 국민은 지지층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김경률 위원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김경률 위원은 스탠스가 바뀐 거냐? 어떻게 김경률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렇죠. 그냥 이걸 어떻게든 지금 요 순간은 좀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본질에 대한 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답을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미루면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이 올까요? 다른 데로 마이크가 막 갑니다. 그러면은 질문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죠. 사고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답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최창일 교수님. 저 한겨레 저 기사 앞에 몸 낮춘 김경률 저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몸 생각해요. 낮춘? 예,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김경률 의원이 한 얘기가 세 개를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피습 사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나 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역 사건 이런 거. 이건 일리가 있어요. 자꾸 여기 대해서 논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게 김건희 특검 뽑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거부권 행사했죠. 근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좋게 표현하면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좀 몸을 낮추고 상황을 보자라는 거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앰비기어티 스트래티지, MMO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정당의 전략이 네.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지금 쇼펜하우어 얘기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누구 비율지 모르겠다고 은근히 빗댔다고요. 마리 앙토네트에 대한 것을 자기 변호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약간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쇼펜하우어나 이 얘기는.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 지났습니다만 한동 위원장도 스탠스가 좀 작아졌고 이게 바뀌었고 몸이 좀 낮춰지고 이것도 있는데 이게 계속 이게 굳어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저기는 선거 승리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상황을 관리하는 건 필요한데 김건희 여사라는 그 부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진전된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위원 둘 다 좀 몸을 낮춘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이게 상황 관리의 차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길어져서 굳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말씀 중에 쇼펜하우어 얘기가 나왔죠.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싶으실 것 같아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고 제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거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률 위원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붙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또 쇼펜하우어 누구 비유한 거냐고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수 앞을 내다보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인다. 맞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누구 비유한 겁니까? 뭐 비유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 비유한 거 아니니까 앞서가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말을 안 했으면 당연히 저는 이제 대통령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겨냥해서 한 네.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저 얘기 안 했으면. 예? 왜냐하면 좀 명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뭐 이렇게 기사가 자꾸 뭐 다른 두 글자로 나오잖아요. 명랑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 명랑한 분이 사실 없긴 해요. 그렇죠. 아무도. 명랑해야 되는 게 내 격분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이게 뭐 본인이 이거 앞서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격분과 관련해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대통령실에 시간을 주고 있다. 앞서 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화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고 디올백이 훨씬 심각하다. 이거 국민정서법에 굉장히 어긋난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한 건데 디올백은 사라지고 명품백은. 예, 네. 명품백은 사라지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는 거는 시선을 좀 전환해보고 싶다는 본인의 욕망이다, 욕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김경률 위원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살짝 좀 몸을 좀 뺐다. 그리고
용산에 지금 시간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해석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뭐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를 했었다가 이번에 쇼펜하우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세 개가 저희 여기 이 판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선 비유가 논란이 됐음에도 또다시 비유를 통해서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김경일 비대위원. 네. 일단 근데 뭐 공은 용산에 약간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이 나왔는데 공을 넘긴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도 약간 일단 상황을 좀 보자라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일단 요거 국정운영 신뢰도와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일단 본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 직무수행 평가 얼마가 나왔느냐? 긍정 8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신뢰한다가 79가 나왔습니다.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 얘기, 지금 대통령보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지지층을 대상으로 봤을 때, 한정해서 봤을 때 다음 기사 볼까요? 윤한 사진 중 누구를 간판으로 걸어야 하나 헷갈리는 여당 예비 후보들입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선거 나가시면 누구로 거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나가면요? 네. 저는 제 사진만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정치라는 게 네. 자신의 소신과 이념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비 후보들께서 대통령 사진을 해놨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해놨다가 네. 대통령 사진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약간 좀 치졸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다른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용산과의 수직적인 당정관계, 종속적인 당정관계 아니냐. 네. 그러한 비판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걱정은 사실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몰고 가야 본인들이 이제 선거 전략을 짬에 있어서 유리할 텐데 각이 설 텐데. 그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것이라고 보고, 사실 민주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나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공무원 사적 남용 문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예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지금 당을 탈당하고 있어요. 당내 민주주의, 사당화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네. 저희 당을 향한 그런 비판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와 이런 식의 비판도 사실 옳지 않은 게 김정숙 여사야말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영부인이 사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반성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지금 역대 영부인들이 거의 다 언급이 됐어요. 지금 김정숙 여사도 나왔고 다 쭉 나왔는데, 네. 일단 어쨌거나 이런 뭐 갈등이 있다고 해도 그게 결국은 나아지는 과정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선거에 나가면 나는 둘 다 안 건다. 내 얼굴만 걸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가 요것만 물어본 건 아닙니다.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뭐 윤 대통령 어떻게 보니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22대 총선에 대한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이라고 한 얘기 뭐냐? 국정 운영을 더 잘하게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질문에 또 공감이 간다라는 사람은 42%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부랑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48%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일단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과 제가 요 얘기를 한 이유가 당 지지율도 같이 조사가 됐거든요. 요번에 뭐라고 나왔느냐. 당 지지율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빨강색이 국민의힘, 파랑색이 민주당입니다. 보면 국민의힘이 33이고요. 민주당이 30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장성호 교수님. 네. 지금 총선에서 견제해야 된다가 48이었었거든요. 근데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 내는데 추이로 봤을 때 올라갔어요. 전보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정당을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이 보는 겁니다. 왜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야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을 두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당들이 보면은 너무 많이 싸우고 정당의 어떤 기본적인 존재 목적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질서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역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 구도를 빨리 바꾸려면은 미래의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거기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크로스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5대5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박빙일 가능성이 박빙의 높다. 가능성. 지금 사실 쭉 말씀을 해주세요. 뭐 미래지향적, 과거지향 이런 두 부분이 상충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성향이 좀 다른 질문들이다. 그래서 크로스하게 지금 나왔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그래서 4월 10일은 어떻게 5대5 가능성이 높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치열할수록 여도야도 더더욱 국민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인 거겠죠. 네, 여당과 야당이 그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